IB 프리릭은 40점을 받았고, 토플은 104점 받았고, HSK는 5급까지 따고, AP 과목에서는 각각 5점이랑 4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폴쌤의 합격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2년 특례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합격한 학생과 이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기계과학부를 재학 중인 이지수입니다. 네,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일단 합격을 축하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12년 특례라고 한다면은 12년 동안을 해외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국 대학 말고도 이제 해외 대학에 갈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 대학을 선택한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특례를 이용하고 싶었거든요. 10년 특례가 일단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도 10년 특례 있다는 게 너무 운이 컸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안 쓰면 너무 아깝다 생각해가지고 약간 낭비일 것 같다 생각 들고, 사실 연고대 둘 다 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연고대만큼 좋은 대학교를 이제 사실 해외에서 붙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미 붙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특례인 상황에서 자기 성적에서 최고의 대학이 연고되기 때문에 이제 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입시를 뭐 학년별 로드맵을 공부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입시 12년 특례를 통해서 이제 연대랑 고대를 둘 다 합격하셨는데요. 고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처음에 고민 엄청 많이 했죠. 사실 우리 연고대, 고연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도찐개찐이라 할 수 있지만 일단 전 그래도 과잠이 더 예뻐서 그것도 있긴 하고, 아빠가 이제 고대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과잠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고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선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프레퍼런스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2년 특례 연고대 전학이 학생의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의 성적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IB 프리릭은 40점을 받았고, 실제로는 38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토플은 104점 받았고, HSK는 5급까지 따고, 교외에서 AP 두 과목을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AP 과목에서는 각각 5점이랑 4점을 받았습니다. 네, AP 두 과목 어떤 과목을 공부했을까요? 저는 일단 5점 받은 거는 Calculus BC고요. 4점 받은 거는 Physics C, Mechanics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피직스 C라는 과목이 공대나 이쪽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공부했는지 IB 학교 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10학년으로 올라가 봅시다. GPA가 3점대 중반으로 올라간 10학년 때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일단 10학년 때는 이제 9학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았어요. 일단 10학년 때는 이제 중국어를 일단 고급반으로 들어갔고, 중국어를 제가 이제 IB 중국어를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원래 11학년 때 시작하지만 중국어는 제가 이제 능력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IB를 1년 더 일찍 수강하게 됐거든요, 제가. 네네. 그래서 10학년 때 제가 IB, BSL, DP1을 그때 수강하고, 이제 매스도 이제 또 고급반 들었죠. 근데 그거 빼고는 뭐 다른 건 다 평범하게 들었거든요. 영어도 다 뭐 평범한 영어 들었고, 과학도 똑같은 과학도 들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또 다시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를 조금 더 물리든지 화학이든지 뭐 둘 중 하나를 더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SAT1도 이제 슬슬 이제 천천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잘 몰랐죠. 이제 11년, 12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쁠 건지. 그래서 그때 10학년 때 조금만 더 준비했었으면 그래도 네, 같이. 네,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이 이제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10학년 때는 이제 9학년 때에 비해 3점대 초반이 아닌 3점대 이제 중반에 내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뭐 미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프리칼 정도까지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반에서 공부를 되게 잘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앞서 나가가지고 11학년 때 하는 IB, DP 중국어 수업을 시작을 했다. 뭐 이 정도가 돼도 연고대를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입시는 매년 좀 더 포텐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서브젝트 같은 것들은, 물리나 이런 것들은 SAT2 서브젝트, 그러니까 SAT 서브젝트에 있는 피직스나 이런 것들, 아마 IB에서 HL로 할 만한 과목들에 미리 선행을 해보고, 뭐 가능하다면 800을 도전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SAT를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이제
SAT를 10학년 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11학년 올라가는 뭐 1학기 전까지 SAT 공부해가지고 IB 점수가 혹시 안 나오더라도 뭐 1,500에 가까운 점수에 대한 도전을 했을 거다. 이런 이제 조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학년에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본인이 했고 이제 어떤 조언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학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끼리 이제 입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스카이를 못 가겠구나,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제 생각엔 진짜 후회 없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IB에다가 이제 일단 AP 했는데요. 일단 IB 제가 선택 과목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룹 1에서는 제가 그 IB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에세이를 제가 골랐고, 네네. 랭귀지 에세이. 그쵸? 그리고 그룹 2는 이제 제가 중국어 했던 거를 BSL을 이제 11학년 때 이제 끝냈고요, 제가. 네네. 그리고 그룹 3는 제가 이제 지리, HO Geography를 제가 HL로 과목 골랐고요. 그룹 4에서는 제가 두 과목을 골랐거든요. 일단 물리는 하이 레벨 골랐고요. 케미스트리는 이제 SL로 골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학은 뭐 당연히 하이 레벨로 골랐죠. 네네. 네, 일단 처음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과학을 어떤 거를 하이 레벨 들을지. 근데 알고 보니까 공대생이 되려면 물리 하이 레벨은 이제 거의 필수거든요. 물리랑 수학 둘 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물리 하이 레벨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HL이 이제 피직스, 매스,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 지오그래피가 이제 HL이고, 잉글리시 랭귀지, 그 다음에 차이니스,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가 SL이었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쉽지만 않은 과목들을 도전을 한 것 같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AP를 이제 사실 10년 때 했잖아요. 근데 이제 IB 병행하면서 제가 AP까지 독학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IB 하는 것도 이제 힘든데 그렇지. 이게 시간 많이 뺏길 텐데 왜 굳이 AP를 하냐. 저는 사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욕심이었을 거예요. 약간 자존심도 있고, 제가 주변에 이제 3년 특례 친구들이 AP를 좀 한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괜히 약간 그러니까 10년 특례는 열심히 안 한다는 그 편견을 제가 너무 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AP를 도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AP를 도전할 거면 이제 제 전공이랑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이랑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딱히 긴 생각이 필요 없었거든요. 캘큘러스 BC랑 피직스 C가 이제 공대생의 이제 거의 필수 과목이니까 AP로 따지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IB를 하면서 또 이제 주변 친구들이 또 AP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도 이제 또 IB HL도 뭐 장점이 있지만 이제 칼큘러스 BC는 이제 IB 매스랑 연동이 되는 것 같고, IB 피직스 HL을 하기 때문에 AP 피직스 이제 C도 같이 도전을 해봤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피직스 C 같은 경우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목에서 뭐 4점 이상 아니면 5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공대 교수님들이 이제 딱 보고선 상당히 이제 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그거에 도전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조언 아니면 이제 뭐 추천 하나 드리자고 하면요, 이제 IB를 하든 뭐 AP만 하든 이제 특히 공대생 경우는 이제 피직스를 진짜 추천합니다. 피직스가 사실 대학교 1학년 물리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이미 고려대학교 1학년 물리를 이미 수강했고, 그게 피직스랑 사실 거의 비슷비슷했거든요. IB 끝나고도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저에게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때 뭐 피직스 C를 공부를 한 게 대학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피직스가 일단 거의 대학교 1학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오면 처음에 오면 일단 되게 바쁘잖아요. 이제 대학교 생활도 경험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적응한 시기가 좀 필요했는데, 그래 일단 물리에는 그래도 적응할 필요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런지 수업을 되게 아무래도 그냥 수월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런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12년 특례로 뭐 스카이 공대를 가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물리투 하고 뭐 이과 수학을 하던 애들이 있고, 이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닌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피직스 C 정도 레벨이 된다면 사실은 이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공부기 때문에 뭐 피직스로 뭐 4.5점을 받는 친구가 있다면 대학에 와서도 대학 1학년 수준의 물리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IB 피직스 HL만 하면 되는 건데 왜 피직스 C를 이제 해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7점으로는 부족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이제 둘 다 공부하고 대학 물리까지 공부한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일단 이제 IB Physics HL은 일단 알제브라 베이스드라고 하시는데, 그게 AP로 비교하자면 AP Physics 1이랑 AP Physics 2거든요. Physics C는 이제 완전 IB HL Physics랑 AP Physics 1 and 2랑 이제 다른 스케일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Physics C 뜻은
피직스 캘큘러스 베이스니까 미적분을 활용하거든요. IB랑 이제 AP 피직스 1 and 2랑 이제 완전 전혀 다른 클래스라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시작하면 이제 물리를 미적분에 이제 같이 연관시키는데 피직스 C를 배우면 뭐 수강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큰 점프를 이제 최대한 쉽게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피직스 C 듣는 걸 되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도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iPhysics가 있고 AP Physics 1, 2가 있으면 이 둘이 비슷한 레벨인 거고 네. Physics C는 이제 칼큘러스 베이스가 된 Physics 아마 메카닉스 들은 것 같은데 이 칼큘러스 베이스를 둔 이 피직스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Physics C가 더 이제 대학교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뭐 많은 군대 다니는 친구들이 3특이든 12특이든 이제 특례로 들어가면 대학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직스 C 정도까지 점수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사실 대학들이 알아서 그 대학교 못 다니는 친구들을 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 우리 아이는 그냥 잘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직스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AP 매스 칼큘러스라는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IB 매스를 하고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AP 칼큘러스를 BC를 시험 보는 건 어렵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AP 캘큘러스 BC 내용이 이제 IB HL 매스랑 사실 비슷하게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1학 때 이제 AP 캘큘러스 BC를 보면 이제 제가 12학년 때도 그러니까 이제 IB DP2 때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이제 일석이조라고 보면 되죠. 이제 이제 한편은 이제 대학교에서 나는 이제 어려운 수학을 이제 수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IB HL2에서 그것도 이제 도움 되니까 그냥 일석이조였죠 저한테는. 네네. 그래서 글로벌 입시를 하면은 10학년 때부터 아니면 9학년 10학년 때부터 SAT를 해가지고 뭐 고득점이 나오면 IB 최종 점수가 혹시나 좀 잘 안 나오거나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0학년, 11학년 때 AP를 해서 5점이 나오거나 이렇게 어려운 과목, 월드 히스토리나 아니면 피직스 C 같은 거 4점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점수는 좋은 점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혹시 IB 점수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도 보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보험만 되는 게 아니라 IB 과목에 대한 선행이 이미 다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IB 매스와 IB 피직스에 대해서는 AP로 선행을 다 이제 마쳤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이하게 11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11학년 때는 이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11학년 끝나는 5월 달쯤에 이제 칼큘러스 BC 5점이 나오고 AP 피직스 C 4점이 나오고 아마 GPA도 상당히 잘 나왔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GPA까지 잘 나오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생의 이제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학생의 이제 학년별 들은 과목과 이제 EC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